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 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네, 이번 대선 참 예뻐요. 장미 대선. 네, 예, 장미 대선. 그리고 벚꽃 유세전. 네. 예. 근데 사실 위클리벳도 저희가 대선과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위클리벳을 처음 시작할 때 끊임없이 이제 수익에 필요한 것들, 동물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선거 때 이런 공약들 나오면 저희가 진짜 주저없이 물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이거 네. 되게 벼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드디어 저희가 벼르고 벼르던 시간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이 넘어서고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뭐 실험동물, 산업동물, 야생동물 뭐 많잖아요. 네. 이런 동물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듯이 각 주요 대선 후보들이 동물보호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전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네. 아주 예전 그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 보면은 공약이라든지 정책 속에 동물이라는 부분이 들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의 기억에 안 남아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단어 자체가 등장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동물보호 활동이라는 거 시작된 것 자체가 2000년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10몇 년 역사를 갖고 있고요.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좀 대대적으로 발표한 게 거의 시초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 2년 전에 그다음에 2014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작년에 총선 때는 공약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중에서는 이번이 거의 동물보호복지 공약이 가장 많이 나오는 최초의 대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뭐 후보들은 뭐 네. 10명이 넘어가지만 네. 그중에서 이제 주요 후보라고 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죠. 5분들이 다 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내놨나요?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내놓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살짝 언급한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녹화 날짜 기준으로 네. 지금까지 그 5명의 주요 후보님들이 발표한 공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녹화 날짜는 4.19 혁명 57주년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위클리베이스 계속 시청했던 분들이나 반려인 분들, 조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속된 표현으로 딱 들으면은 왁구가 나옵니다. 이런 표현, 왁구로 하는 거 나가도 되나요? 이런 표현 쓰기가 딱 그런데 사이즈가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정말 조금 고민을 하고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빌공짜 써서 공약으로 내놓은 건지 저희 들으면은 어느 정도는 딱 감이 오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소개하는 순서도 네. 뭐 먼저 발표하신 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기호순으로 기호순으로 저 그거 맞다고 당연히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겠죠. 예, 네. 그럼요. 예. 네, 먼저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4월 15일 날 직접 그 상암동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 서울시에서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3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2020년까지 5개로 늘리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규모도 있고 제일 좋아요. 상암동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에 직접 오셔가지고 동행이라고 하는 그 동물보호 단체에서 그날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했거든요. 거기 잠깐 참여하시고 놀이터 안에 직접 들어가셔서 그 시민분, 동물보호단체, 그다음에 수의사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어요. 동물보호 복지 공약에 대한 간담회를 30분간 갖고 그리고 이제 그 한 3시간 정도 뒤에 동물보호 복지 공약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개 아빠시고 네. 그다음에 유기묘 고양이 예, 집사기도 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면 4월 15일이 사실은 공식 선거 이거 후보 등록 날이었어요. 물론 이제 직접 등록하진 않고 대리 등록을 했지만 등록한 첫 번째 날에 낮 12시 일정으로 반려동물 이걸 잡은 거거든요. 그런 데서 좀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려동물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가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 사업을 활성화를 지원하겠다. 두 번째가 반려견 놀이터를 확대하겠다. 세 번째,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길고양이 급식소 및 TNR 사업을 확대하겠다. 이런 5대 공약을 발표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동물보호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어린이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는 등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총 7개 정도의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을 발표하셨고요. 또 가축과 관련된 공약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맨날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가축질병 공제제도, 저희가 위클리빗에서도 소개해드린 적 있죠. 그거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내놓으셨습니다. 뭐 소위 전문가로서 네. 예, 어떻습니까? 제가 얼핏 듣기에는 평소에 저희 위클리벳에서 이런 것도 조금 활성화돼야 되고요, 신경 쓰셔야 되는데라는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죠. 있어요. 네, 일단 대부분은 뭐죠? 논란의 여지가 없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반려견 놀이터 확대 뭐 필요하고 이미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반려견 놀이터 확대를 위한 법도
발의가 됐고요. 길고양이 급식소하고 중성화 TNR 사업 확대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당연하죠. 저희가 동물보호 전담기구 필요하다는 얘기 계속했잖아요. 계속 그래서 있었죠. 동물보호과까지는 만들지 못했지만 농식품부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동물보호 팀이 이제 구성돼서 활동을 시작했는데 약간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동물의료협동조합 또 민간 동물 주치 사업 활성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네. 확 와닿지는 않아요. 저도 이게 약간 표현이 애매한데 민간동물 주치라는 게 어떤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 공약이 왜 담겼는지는 좀 이해가 되거든요. 이 캠프에 계신 분한테 들어보니까 이제 각 분야 모든 분야 통틀어서 이제 의견들을 이제 국민들한테 받는데 이 반려동물 분야는 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어떤 이 니즈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이 필요한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써놓으신 것 같은데요. 아마 구체적인 내용은 이 안에 담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만약에 당선이 되시면 그때부터 아마 좀 체계적으로 잡아가야 될 것 같고 그때 좀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호 2번 이번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님인데요. 네. 홍준표 후보님은 구체적으로 뭐 몇 대 공약 이렇게 발표한 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아주 강력한 얘기를 하나 하셨거든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완전 폐지를 얘기하셨어요. 이게 지금 반려동물 진료비라는 게 원래 2011년 전까지는 100% 면세였어요. 반려동물 진료비에 10% 부가세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2011년 7월 1일부터 이제 반려동물 진료비에 10% 부가세가 붙었는데요. 이게 이제 보호자들의 부담을 더 증폭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행됐다가 이제 면세 범위를 넓혀간 거예요. 그래서 예방 접종이든 중성화 수술이든 이런 예방 목적의 진료 행위들은 좀 빼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지금은 동물병원 전체 진료의 일부 부분은 면세, 일부 부분은 과세로 지금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100%다 이제 면세로 다시 바꿔버리겠다 이런 이제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 근데 현실성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계속 그 논란이 돼가지고 18대 국회, 19대 국회 그리고 20대 국회 지금 현재까지도 이 반려동물 진료비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예요. 18대 19대 통과 못했고 이번 20대 또 발의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어쨌든 대선 후보 공약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민감하게 많은 분들이 문제로 제기했던 부분을 짚기는 하셨네요. 네, 근데 네. 아주 되게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짚긴 짚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아니 너무 짧아. 이 형평성에 문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 1번 이렇게 길게 했는데 왜 2번 짧게 합니까? 이럴 수 있어요. 더 할 얘기가 없어요. 홍준표 후보 이거 말고 없어요? 공약? 네, 이게 다예요. 찾은 게 이거 없어요. 딸랑 하나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동물복지 공약을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하셨고 이게 어떤 다른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제 한마디 언급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5명이 제대로 발표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나와 있는 것. 저희가 이게 저희가? 형평성을 저희가 네.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3번 후보죠. 3번 이제 국민의당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인데요. 일단은 반려동물 3대 원칙이라는 거를 공약에 담았어요. 그 3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생명 존중, 두 번째는 키우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한다. 그러니까 키우는 자들의 책임을 좀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효율적 관리 체계를 구축. 이렇게 세 가지의 이제 원칙을 세운 다음에 그 안에 세부적인 공약들을 담았거든요. 그게 반려동물 학대 금지 규정을 강화하겠다. 반려동물 치료습과 합리적 결정 체계를 구축하겠다. 의료 분쟁 시 책임과 보상을 명확하게 하겠다. 분양 입양 피해 구제 장치를 강화하겠다. 반려동물 인식 장치 마련 제도를 강화하겠다. 유기동물 보호소 대폭 확충하고 지원 확대하겠다. 민간단체 지원하겠다. 그리고 유기동물을 독거노인이나 결손 과정과 매칭을 해서 입양을 보내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 개선 지원을 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발표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죠. 반려동물 학대 금지 뭐 강화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유기동물 보호소 뭐 확충 및 지원 강화 이건 당연히 필요한 것들인데요. 이제 재밌는 거는 유기동물을 독거노인이나 결손 과정에 이제 입양을 보내서 이분들의 정신 건강 개선을 지원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라는 곳에서 유기동물을 중에 일부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독거노인, 뭐 소년 소녀 가장 이런 데다 이제 입양을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기도 수의사회와 매칭을 해서 진료 봉사를 하게 하고 미용협회와 MOU를 맺어서 미용봉사라고 사료회사 MOU 맺어 사료 지원하고. 근데 이게 이분들이 근데 굉장히 만족한다는 거죠. 이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굉장히 활력이 돌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벤치마킹 하신 것 같아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유기동물도 좋고 사람도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유기동물을 교육시켜서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입양되는 그 가정에 그 분들은 교육이 되나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당연히 필수인 거죠. 지금 너무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게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일반 가정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취약계층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더 중요하고 입양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랑 모니터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다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저도 세부적인 뭐 긴 내용 못 보고 크게만 봤는데 당연히 그게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4번 후보로 가볼까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님께서도 동물과 관련된 네. 공약을 내놓으셨나요? 네,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언급을 하셨는데 이 중에 아주 인상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바로 개식용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개농장 그 불법적으로 지금 사실 개농장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개식용이 이게 합법도 불법도 아니고 애매하게 있잖아요. 축산법에는 가축의 종류 개가 들어가 있고 하지만 축산물을 담당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개가 빠져 있고. 네. 그러니까 개는 가축이지만 축산물은 아닌 뭐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를 이제 식용 목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축산법에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따져 보면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기르다 보면은 이미 몇 가지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상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개농장의 불법적인 운영을 근절을 하겠다. 그래서 개식용 문화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 5명의 주요 후보분 중에 개식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거는 유승민 후보님이 유일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인상적이고요. 너무 좋다. 그렇죠. 사실은 네. 그 전에 경선 과정이었지만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이미 뭐 성남시장에서 그걸 그렇죠. 보여주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대선 후보 공약에도 담겼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반려동물 학대, 유기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유기동물 수를 줄이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뭐 몇 년까지 얼마 이하로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동물보호 단체들이 19대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라고 해서 동물보호 공약을 정리해서 내보낸 게 있어요. 네. 그 지금 2016년 기준으로 2015년 기준으로 매년 한 8만 마리 정도, 8만 2천 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5만 마리 이하로 줄여달라라고 공약에 담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승민 후보님도 유기동물 수를 줄이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설정해놓고 이제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이고 타당하고 모두가 조금 공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셔야 될 텐데 네.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될지 네. 많은 분들 또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뭐 공약 본인이 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혼자 책임지세요가 아닌 거예요. 그럼요. 예. 일단 이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매달려서 지혜를 보태야 되는 게 맞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우리 마지막입니다. 심상정 네. 정의당 후보시죠. 예. 사실은 정의당에서는 동물과 관련해서 굉장히 평소에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활동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 뭐 작년 그 총선 앞둔 건가요? 뭐 예비내각 뭐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해서 발족하면서 동물복지부를 거기에 넣었고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네. 예, 선도하는 동물 문화를 선도하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5명의 주요 대선 후보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동물복지 공약 발표하셨거든요. 심상정 후보님이 네. 3월 19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뭐 내용이 공식적으로. 네, 여기에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예. 일단은 크게 5가지 5대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한 게 이 동물권. 그러니까 헌법에 동물권을 명시하고 민법에 동물이 물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거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이걸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하셨고요. 그러면 동물권이라는 단어가 일상 용어가 되나요? 그렇죠. 우리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우리도 물건, 사람 이런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사람, 동물, 물건 이렇게 3분법적인 체계를 갖게 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두 번째 공약이 이제 반려동물 복지 관련된 공약인데요. 여기서 이제 나온 세부 공약들이 이런 거예요. 동물 의료보험 도입.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동물 진료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여러 후보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게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그만큼 사실 반려인들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은 맞아요. 제일 현실적인 맞습니다. 고민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공약이 이제 산업동물이나 방역에 관련된 얘기들인데요. 뭐 네. 거의 완벽한 공약입니다. 보면 뭐 네. 농장 및 전통시장에서 불법 도출을 금지하고 AI 해결을 위해서 국가 방역 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의 방역 전문 인력을 확충하겠다. 그다음에 감금틀 사육 방식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 또 축산물의 사육 환경 표시제를 전면 도입하겠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축산물 우리 구입할 때 보면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마크 있고요, 뭐 햇선 마크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거 말고 이 닭을 어떤 사육 환경에서 키웠냐 이런 걸 표시하겠다는 거. 예를 들면은 이 계란을 저희가 딱 살 때 이 계란을 낳은 육개는 뭐 감금틀이 아니라 이렇게 뭐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에서 컸습니다. 이런 인증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산물을 생산한 그 동물이 어떤 환경에서 사육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 네 번째는 전시 실험 야생동물에 대한 공약인데요. 우리가 동물원법이 제정이 됐지만 정말 이게 그냥 뭐죠? 상징적인 의미만 있고 세부 내용이 다 빠졌어요. 그때 아주 논란이 돼서 19대 국회 막판에 통과는 시켜야 되니까 반대하는 것들을 막 빼가지고 그냥 동물원법이 제정됐다. 이런 의미밖에 없는 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면 개정하겠다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가 이제 그 행정체계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우리가 지금 동물보호과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안 만들어졌는데요. 과를 넘어서 동물보호국을 만들겠다고 아예 말씀하셨거든요. 이 정도는 저희 본 적이 없는 공약입니다. 동물보호국을 아예 농식품부에다 만들겠다, 중앙에다. 네. 이분은 진짜 설사 본인은 잘 모르더라도 이 정책을 만들어 보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제대로 뒀구나 옆에 사람들을. 그러면 이 정도는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물보호다 제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잘 듣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네. 내용은 아주 좋은데 정말 되신다면 이제 우리가 실효성이 있을 거냐, 현실적으로 얼마까지 타당할 거냐 이런 고민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저희가 후보별로 이렇게 공약을 살펴보면서 이 후보가 되면 이 공약만을 하겠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누가 되더라도 지금 나온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좀 먼저 돼야 될 것들은 강력히 요구해서 좀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푸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든 간에 좀 동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네, 저는 동물 키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동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저희 괜찮습니다. 다만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용하지만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나온 그 공약들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상처럼 이루어지는 날이 오겠죠? 그날이 올 네. 때까지 위클리벳은 방송 못 그만두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위클리벳 황당무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